오늘은 운영체제 3장과 4장과 5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3장은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프로세스란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게 메모리에 적재돼 있죠. 사실은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실행이 되면은 프로세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은 그냥 혼자 수동적인 그런 아이라면, 프로세스는 자기가 PC 값을 갖고 있고 스스로 명령어를 처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세스 블럭인데요. 이거 PCB라고 하는데, 이 프로세스는 여기 보면은 텍스트, 데이터 부분, 힙 영역, 스택 영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텍스트 영역에는 그 프로그램의 실행 코드가 들어있고요. 데이터 영역에는 예를 들어서 전역 변수, 스태틱 이런 변수들이 들어가 있고, 스택에는 지역 변수들이 들어가 있고,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 여기 문제네요. 네, 그렇게 들어있고, 메모리 보면은 이렇게 힙 영역에서 쭉 올라오고 스택에서는 밑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영역, 여긴 거꾸로 돼 있네. 이 그림은 거꾸로 돼 있네요. 여기 데이터 있고 힙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 스택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면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은 아까 위에 실행 코드가 있는 텍스트 영역, 그리고 전역 변수 영역은 데이터 영역, 지역 변수 영역은 지역 변수는 스택, 정적 변수는 데이터 영역, 동적 할당 영역은 힙 영역이 돼 있고, 그 프로세스가 중첩되게 프로시저를 호출할 때는 스택을 많이 사용한대요. 근데 여기서 프로시저라는 개념 제가 잘 몰랐는데, 프로시저는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 그래서 중첩된 함수를 호출할 때 스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시저를 종료하고 리턴하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고 OS로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프로세스에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데, 이 상태는 new라는 거는 새로 만들어졌을 때 새로 생성됐다. 그래서 얘는 PCB를 생성한 거죠. 실행한다는 것은 CPU에 올라와서 실행 중이라는 거죠. 할당받은 거. 명령들이 실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라는 거는 이 CPU 할당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이때 이 프로세스는 뭔가를 아니지, 이거는 ready인 거죠. ready. 이거는
대기가 아니라 준비 완료 상태. 이때는 필요한 자원을 모두 가졌어요. 그리고 대기 상태에는 이 대기 여기 있잖아요. 이 왜 그러냐? 이 대기는 뭐냐면 실행되고 있다가 대기될 수 있는데 이 대기 상태는 내가 실행되고 있다가 더 필요한 자원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의 반응을 기다릴 때까지 블록돼 있다가 이 블록이라고도 하거든요. 블록돼 있다가 그 이벤트가 왔으면 다시 준비 상태, 준비 큐로 와서 시작되기를 CPU 할당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실행을 하고 있다가도 인터럽트 되면은 다시 준비 큐로 가거나 내가 어떤 I/O 입출력 인터럽트가 걸렸다 하면은 블록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행되다가 모든 프로세스 종료했다면은 터미네이트 끝이 나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인데 프로세스가 생성됐고 모든 자원을 가진 상태로 준비 상태로 올라갑니다. 내가 CPU를 할당받으면은 실행을 하고 이 과정을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죠. 디스패치를 한다고 말합니다. 실행을 하다가 내가 CPU 타임아웃이 걸리면 준비 상태로 갈 수도 있고 내가 대기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대기 상태로 가는 걸 우리가 슬립, 블락이라고 하지요. 대기 상태로 왔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벤트가 왔으면 웨이크업 돼서 준비 큐로 합니다. 근데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 활동이 지연되고 있다 하면은 여기 메모리에서 스왑아웃 돼서 디스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 밑으로 이 활동 상태, 지연 상태 이 밑으로 간다는 것은 메모리를 빼앗긴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이벤트를 받아서 다시 준비 상태가 됐다. 그러면 지연 준비 상태가 돼서 웨이크업 됩니다. 이 지연 준비 상태가 됐다가 내가 메모리를 얻으면은 다시 준비 상태로 돼서 이 CPU 할당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네, 이 문제를 풀어보면 운영체제 S의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가는 ABC에 대한 스케줄링 상황을 나는 관리 대상에 대한 전이도 보여준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생성이 있겠죠. 프로세스가 생성했어요. 그리고 준비 큐에 들어왔어요. 준비 큐에 들어와서 CPU 할당을 받는 것을 A라고 하고 블록 되면은 입출력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고 내가 수행하고 있다가 준비 큐로 오는 것은 CPU 선점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CPU 선점이고 블록됐다가 이벤트, 즉 입출력 완료라는 이벤트가 오면은 준비 큐로 다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자, 여기 T1 시점부터 T2 시점까지의 프로세스를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자, 문제는 가의 상황에서 T1부터 T2까지 나의 상태 전이도 ABCD를 모두 거친 프로세스 이름 모든 상태 이 CPU 할당받고 CPU 선점됐다가 입출력 요청도 기다리고 입출력 완료 이벤트도 받고 이런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를 찾아봐야 되고 T2에 있는 블록 상태에 있게 되는 T2에 대해서 이 시점에 블록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써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별로 이렇게 보면은 자, 제일 처음에 실행되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제일 처음에 A가 CPU에 지금 들어있죠? 잘 안 보이네.
A가 CPU에 지금 수행하고 있고 A가 입출력 요청을 받아요. 그러면 C로 블록되겠죠? 얘가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CPU 할당을 받고 있어요. B는 그러면 A의 상태가 되겠죠? CPU 할당 받고. 그리고 그 중간에 C의 입출력 완료가 됩니다. 그럼 C가 입출력 완료돼서 준비 큐로 옵니다. 그 순간 CPU 선점이 되는 프로세스는 B이죠. CPU 선점 되고 누가 할당 받아요? C가 할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C가 CPU 선점돼서 준비 큐로 내려오고 누가 프로세스 할당 받아요? B가 할당 받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입출력 완료가 있습니다. 입출력 완료는 D죠. 그래서 얘가 D가 되고 그 다음에 D가 되고 B가 입출력 요청이 있었고 그럼 B는 블록 상태가 됩니다. A가 CPU 할당을 받아서 다시 올라오죠. 근데 또 CPU가 선점돼서 얘는 준비 큐로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살펴봤고 4가지 전이 상태를 모두 거치는 프로세스는 A, B, C, D로 A 프로세스가 되겠고 그 다음 T2 시점에 블록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은 C를 통해서 블록 상태가 되어야 되니까 B가 맞습니다. 네. 자, 이 PCB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PCB에는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모든 게 프로세스들이고 이 프로세스 상태들도 알 수 있고 PID를 볼 수 있어요. PID는 프로세스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유일하겠죠? 그리고 프로세스 상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생성되고 레디하고 웨이팅하고 또 실행되고 그리고 종료되고 이런 등등의 상태가 있었죠. 프로그램 카운터는 이 프로세스 중에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가리키죠. 그리고 CPU 레지스터들이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CPU 스케줄링 정보는 우리가 CPU 타임아웃 될 때 PCB에 대한 모든 것을 저장을 한다 했잖아요. 그 CPU 멤버에 대한 모든 것, 이 프로세스에 대한 모든 것. 그 안에, 프로세스 안에 얘가 사용했던 레지스터들도 있고, 막 스택들도 있고, 많을 거잖아요. PC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장을 하고, 다시 다른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메모리 관리 정보. 여기는 이제 메모리에 올라왔을 때, 이 프로그램이 올라왔을 때 내가 메모리 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그 위치를 알기 위해서 기준 레지스터 그리고 한계 리밋 레지스터가 있고 이 프로세스가 진짜 메모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려주는 페이지 테이블 정보랑 세그먼트 테이블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됩니다. 회계 정보 이거는 계정 정보입니다. 그래서 CPU 사용 시간이나 시간 제한, 계정 번호 그런 프로세스 번호들을 저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입출력 상태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프로세스 테이블에 이 프로세스들의 블록들, PCB들이 다 저장되어 있고 PCB들의 상태들이 다 여기 하나하나씩 테이블에
이렇게 포인터로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맥 교환은 이 프로세스 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이 제로를 실행하고 있다가 CPU 타임아웃이 됐어. 그러면 다른 프로세스를 이제 OS는 스케줄링해서 올리겠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맥 교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다가 인터럽트 걸려서 시스템 콜이나 인터럽트 걸려가지고 이 PCB 제로, 이 P0의 상태들을 모두 저장을 하고 PCB, 그러니까 P1의 PCB를 로드해 와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P0로 넘어가야 할 때 P1의 PCB를 다시 저장하고 P0의 PCB를 다시 가져와서 다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문맥 교환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스레드는 여기 보면은 여기 OS가 있고 OS 위에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프로세스 안에 코드, 데이터, 스택, 힙 이렇게 있고 근데 이 프로세스 하나에 스레드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 스레드는 뭐냐면 프로세스에 손이 되는 거죠. 똑같은 프로세스 안에서 두 가지 손이 있으니까 한 번에 두 번에 실행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단일 스레드일 때는 이 한 번에 한 사용자가 슉 사용할 수 있다면 스레드일 때는 이 코드랑 데이터는 함께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레지스터와 스택 정보를 가지고 내가 각각의 스레드를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안에서 내가 여러 개를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손이 되는 거죠. 이 한 손 한 손마다 그 다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스레드를 다시 설명해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스레드는 프로세스의 기능은 다 똑같아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메모리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같은 일을 하지만 이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 이 프로세스 하나가 PCB가 하나의 공간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메모리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이걸 예시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아파치 서버가 있어요. 뭐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한다고 해도 이게 80번 포트로 들어간다 해서 여기가 웹 서버 포트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클라이언트들이 이 포트에 진입을 하게 되죠. 포트에 진입을 하게 되면 스레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이 웹서버 하나에서 이 웹서버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유를 해보면 이 사용자가 이 프로세스를 쓰고 싶다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웹서버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 포트 번호를 지정해 줍니다. 만약에 100번으로 들어와 하면은 10,000번으로 들어와 하면은 얘는 10,000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서버를 쓸 수 있고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왔다. 그리고 또 다른 클라이언트가 또 왔다. 그러면은 같은 포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20,000번지로 들어와, 얘는 30,000번지로 들어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같은 서버를 공유하는 스레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준비 완료 Q와 다양한 입출력 장치 Q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레디 Q고 여기는 이건 테이프, 여긴 디스크 종료된 거. 자, 레디 Q를 한번 보면은 레디는 뭐라 그랬어요? CPU 할당을 기다리는 상태라 그랬죠? 그 프로세스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Q로서 표현해 둔 겁니다. 그래서 이 PCB들이 이렇게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헤드라서 첫 번째를 가리키고 테일이라서 마지막 프로세스 블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얘는 끝이죠. 프로세스의 큐인 도표. 그래서 준비 상태에 있다가 디스패치돼서 CPU로 할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CPU 타임이 걸렸을 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IO 입출력 요청이 들어왔을 때, 타임 슬라이스 아웃이 됐을 때, 내 자식을 포크했을 때, 그리고 인터럽트를 기다릴 때 등등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IO 그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아까 봤던 그 입출력 IO Q 무슨 Q였지? 레디 Q? 여기는 IO Q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IO Q에 들어가서 입출력 이벤트를 계속 기다리다가 입출력을 하고 그 이벤트 끝나면은 다시 준비 큐 올라가고 타임아웃이 되면은 레디 큐로 바로 올라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포크 차일드 하면은 차일드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완료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럽트를 기다리면 인터럽트가 일어나고 나서 준비 큐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왑 인이랑 스왑 아웃을 표현한 건데, 자, 레디 큐가 여기 있으면 생성이 됐겠죠. 프로세스가 생성돼서 디스패치 돼서 CPU로 할당을 받았다가 얘는 끝날 수도 있고, IO 요청을 받아서 큐로 들어갔다가 다시 레디 큐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스왑 아웃 될 수도 있어요. 메모리를 빼앗겨가지고 내가 계속 지연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연돼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내가 이벤트 완료가 돼서 메모리를 가져와서 레디 큐로 다시 스왑 잇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어떻게 실행하냐. 프로세스가 새로운 프로세스 생성할 때 어떻게 실행하냐면 일단 병행 부모랑 자식이랑 같이 수행할 수도 있어요. 병행.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부모가 자식 실행하는 거를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뭐지? 가능성?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의 복사본이다. 일단 첫 번째는 알겠어요. 자식은 부모의 복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PC, 똑같은 프로그램 레지스터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해가지고 복사해서 얘는 실행을 하는 거고, 자식 프로세스가 자기한테 적재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얘랑 완전 똑같이 복사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얘가 탄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생성된 그 자식 프로세스를 어떻게 생성하냐면 이 포크 명령어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부모 프로세스 PID 변수는 처음에는 이렇게 포크 하게 되면은 원래 부모한테 줘야 되는데 부모 PID로 얘가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 얘는 0보다 크겠죠? 얘는 자식 프로세스의 PID를 갖게 돼요. 그 자식 프로세스 PID 변수는 0이 됩니다. 포크하면 0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포크가 3번이 있죠? 자, 부모 프로세스 포함해서 몇 개의 프로세스 생성되는가? 이 프로세스가 한번 얘가 부모이죠, 부모가 포크를 한번 했어요. 그럼 이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여기 있겠죠? 그러면 얘는 몇 번 포크를 실행할 수 있어요? 2번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크하고 포크해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또 2번을 할 수 있는데 2번 포크를 할 때 이 여기서 만들어진 프로세스는 포크를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프로세스 하나 더 만듭니다. 차일드 하나 더 만들죠. 그리고 여기 프로세스 입장에서도 포크를 한 번, 2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할 수 있고 얘가 한 번, 2번 포크하고 다음 프로세스가 여기 다음 PC가 여기 가리키고 있으니까 포크를 한 번 더 할 수 있고 얘는 마지막에 생성된 프로세스니까 아무것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인데 잠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잘못됐죠? 이거는 얘가 입장일 때 한 번 포크 되고 세 번째 포크 되고 한 번 포크 돼서 얘가 만들어질 수 있고 2번째 포크 됐을 때 차일드 하나 만들고 얘가 하나 더 만들 수 있고 1, 2, 3, 4, 5, 6, 7, 8 뭐가 잘못됐지? 잠시만요. 포크를 2번 했을 때 2번째 포크일 때 차일드를 하나 만들고 얘는 3번째 포크를 해서 하나 만들고 얘도 3번째 포크를 해서 하나 만들고 그리고 얘는 포크를 2번 해서 차일드를 만들고 3번째 포크에서 차일드를 하나 만들고 얘는 없는 거죠. 얘는 없는 거. 첫 번째 포크, 2번째 포크, 3번째 포크 했을 때 마지막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더 이상 포크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차일드 있는 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부모까지 합쳐서 8개가 됩니다. 자, 이거는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자, 여기 이 코드를 봤을 때 코드를 보면은 부모 프로세스가 포크를 하죠. 여기서 포크를 하면 이 자식 프로세스의 PID를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나는 PID가 0보다 크니까
이 if문을 다 지나쳐서 else로 옵니다. 자, 그러면 wait 너를 외치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비 프로세스란 뭐냐면 얘는 좀비니까 만약에 이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웨잇을 일단 부모가 프로세스 진행을 하고 있고 얘가 포크에서 차일드를 만들었어. 근데 얘가 종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종료를 하려면 부모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웨잇을 안 하는 거야. 웨잇을 안 외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료되지 못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좀비 프로세스라고 해요. 여기 부모가 웨잇 호출을 하면은 이제 자식이 종료되고 부모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우리 발생을 하면은 인터럽트가 생기고 이 프로세스가 실행하고 있다가 이제 문맥 교환을 해야죠. 문맥 교환을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맥 교환의 과정을 거치고 이때 인터럽트 처리를 하고 이 프로세스 2의 PCB 블록의 정보를 가져와서 프로세스 2를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스레드가 또 나왔네. 스레드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손이 있다. 같은 코드와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을 하지만 서로 다른 레지스터와 스테이를 가지고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여러 개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입장이라고 생각을 비유로 해보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얘는 응답성 빠르겠죠? 빠르다. 스레드한테 접근해서 답장이 오는 게 빠르다. 그리고 자원을 공유하는 거는 그 자원 공유하는 거는 여기 하나의 프로세스의 코드와 데이터를 공유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다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관리에도 정말 효율적이라는 거. 경제성. 그러니까 아까 경제성 이거랑 똑같죠? 메모리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규모 적용성?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지? 자, 병렬 실행과 병행 실행은 좀 다른데요. 자, 우리가 CPU가 이렇게 있으면 코어가 있죠? 이 코어가 하나 있는 거를 단일 코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쿼드 코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코어가 막 4개 있고 막 이런 게 다중 코어잖아요. 이 코어마다 하나씩 프로세스를 막 실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코어가 하나이면은 이런 경우에 T2 실행했다가 T1 실행했다가 T2 실행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지만 코어가 여러 개일 때는 얘는 여기 보면은 얘는
T1, T3를 수행할 수 있고 얘는 T2, T4를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T1, T2, T3, T4 이렇게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병렬 실행이라고 말합니다. 다대1 모델이란 것은 우리가 아까 서버와 클라이언트 비유를 했죠. 그래서 이게 사용자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 하나의 커널에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스레드가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의 스레드가 커널과 통신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스레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1대1 모델에서는 하나의 스레드, 하나의 커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이 다 통신을 할 수 있어요. 다대다 모델 같은 경우는 얘가 막 이렇게 통신을 막 하다가도 하나가 커널이 죽었어. 그래도 다른 커널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레드에 대한 요약. 스레드는 프로세스 안의 제어 흐름이다. 다중 스레딩의 장점. 응답성이 좋고 프로세스 내에 자원을 공유하고 경제성 효율적인 다중 처리 코어의 이용과 같은 규모 적용성. 이거 진짜 뭐냐? 규모 적용성. 뭔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는 스레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레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커널 입장에서는 얘가 스레드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프로세스 하나로만 계속 취급을 하고 달리는데 이 프로세스에 손이 여러 개인 거죠. 그래서 커널이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스레드는 커널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관리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CPU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은 우리가 프로세스가 생성되고 준비 단계에 갔다가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준비 큐에 막 들어오는 애들이 막 많았잖아요. 그래서 준비 큐에 막 프로세스 1, 프로세스 3, 프로세스 5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 프로세스들 중에 누구를 먼저 CPU에 올릴 것이냐. 이게 CPU 스케줄링입니다. 자, CPU 스케줄러 만약에 대기 프로세스가 없을 때는 아이들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이거 유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근데 대기 프로세스 있을 때 이 준비 큐에 있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할당할지 CPU 할당할지 알고리즘을 통해 선택을 하는 거죠. 단기 스케줄러 단기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쇼텀 스케줄러인데 얘는 준비 큐에 있다가 어떤 프로세스 실행할지 선택하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자, CPU 스케줄링 결정은 다음 4가지 상황 하에서 발생한다 돼 있는데 자, 이 블록들을 살펴보면은 실행을 하다가 준비 큐로 넘어가고 그 준비 큐에 프로세스가 들어있겠죠? 근데 실행하다가 블록돼가지고 이 대기 상태에 왔어. 대기 상태에 있다가 대기 큐도 있겠죠? 대기 큐도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이벤트가 왔다 하면은 준비 큐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에 프로세스를 실행하다가 종료됐을 때 다른 프로세스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CPU 스케줄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디스패처. 디스패처는 CPU 스케줄링 기능이 포함된 하나의 요소. CPU 제어를 단기 스케줄러와 프로세스에 단기 스케줄러가 선택한 프로세스에게 주는 모듈. 디스패처. 얘는 레디큐에 있다가 CPU를 할당받을 때 사용하는 게 디스패처인 거죠. 그래서 이 문맥 교환을 하거나 내가 어떤 모드, 사용자 모드, 커널 모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 모드를 전환하거나 할 때 디스패처를 씁니다. 그렇고 디스패치 지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문맥 교환할 때 그림을 봤잖아요. 내가 이 프로세스 실행하고 있다가 문맥 교환을 하는 시간, 얘가 실행을 하는 시간, 이 문맥 교환, 이 뭐라 해야 되나?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게 갑자기 인터럽트 돼가지고 다른 프로세스로 이동할 때 PC에 막 저장하고 로드하고 이런 시간들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 그 시간들을 디스패치 지연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들이 많은데 CPU 이용률은 전체 CPU 시간 중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는가, 그게 CPU 이용률이고, 처리량은 한 단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가. 총 처리 시간은 프로세스가 생성된 후로부터 레디 큐에 있는 시간, 그리고 CPU 할당받는 시간, 그리고 정말 종료되는 시간까지가 총 처리 시간입니다. 대기 시간은 내가 레디 큐에 들어온 순간부터 CPU에 할당받는 시간까지를 대기 시간이라 하고, 응답 시간은 내가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CPU 할당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CPU 할당받는 게 응답된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응답 시간입니다. CPU 스케줄링의 목적은 우선 CPU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처리량도 높이면 좋죠. 하지만 프로세스들이 기다리지 않게 총 처리 시간, 대기 시간, 응답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프로세스를 선택하면 내가 그 프로세스들이 덜 기다리고, 그리고 CPU는 이용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많이 높일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CPU 스케줄러의 목적인 거죠. 자,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선입선 처리, FCFS라고 하죠. 먼저 온 놈이 먼저 나간다. 그래서 얘는 비선점 방식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준비 큐에 도착한 순서대로 나오는 거죠. 준비 큐에 여기 P1, P2, P3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P1 완료되고 P2 완료되고 P3 완료되겠죠. 자, 개념을 이렇게 알게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개념, CPU 바운드 프로세스와 IO 바운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CPU 바운드 프로세스는 대부분의 시간은 CPU 바운드는 그 프로세스에 일하는 것 중에 CPU에 있는 시간이 많은 프로세스, 그리고 반대로 IO 바운드는 입출력을 대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치 프로세스와 대화식 프로세스가 있는데, 대화식 프로세스, 우리 왜 대화하잖아요, 막 카톡 이런 거. 얘는 바로바로 그 입력하고 출력이 되죠, 사용자들끼리. 그래서 빈번한 사용자 입력을 요구하고 적절한 시간 안에 반응이 나타나야 해요. 바로 안 오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배치는 그 반대로 사용자랑 상호작용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연은 무관하다는 거. 얘가 예시를 들어봤을 때 여기 은행 이자 계산, DB 트리거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알고리즘으로는 SJF 최단 작업 우선 스케줄링. 제일 짧게 CPU를 쓰는 애를 먼저 CPU 할당시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끝내는 거를 먼저 처리하면은 이제 짧은 프로세스가 기다리는 시간이 덜 걸리겠죠? 자, 이 문제는 넘어가고 잠시 내가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우선 개념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CPU의 다음 버스트 시간 예측을 하는 수식인데요.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거는 TN은 실제 지금 CPU 버스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거는 뭐냐 일단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걸 n 플러스 1은 다음 예측된 CPU 버스트 값이고 이거는 현재 예측된 CPU 버스트 값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율입니다. 비율. 그렇게 됐을 때 알파가 0일 때, 알파가 1일 때 이거는 이제 현재 맞나? 현재 예측된 값이랑 똑같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현재 버스트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SJF 뭐라고 했어요? 제일 짧은 프로세스가 먼저 CPU 할당을 받는다 라고 했는데 얘가 방금은 비선점형이었지만 선점형도 있습니다. 선점형일 때 짧은 거 먼저 올렸다가 다음 프로세스가 들어왔을 때 얘 도착 시간이 막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계산을 하면은 들어온 프로세스 버스트 타임이 더 짧다. 그러면 선점되는 거죠. 그 짧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선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에. 프로세스가 이제 처음에 프로세스마다 그런 우선순위가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구현하기도 쉽고 오버헤드가 적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적인 우선순위는 우선순위가 상황에 따라 변화를 합니다. 이 예를 들어서 HRN 같은 경우는 처리 시간 분의 대기 시간 더하기 1 이거를 매번 계산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상황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서 기하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현이 복잡하고 오버헤드가 좀 많이 듭니다. 매번 계산해야 되니까. 자, 아까 설명한 우선순위 스케줄링이 여기 나와 있고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들이 기하 현상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이징 기법을 쓸 수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선순위를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 있는데 이거는 프로세스들 간에 실행하는 거를 공정하게 해주자라는 겁니다. 왜 자꾸 실행되는 프로세스들만 실행되냐 나도 실행 좀 하자 이건 거죠. 그래서 얘는 타임 슬라이스 그 딱 정해진 시간 동안 얘하고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1번하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 이건 거죠. 사이좋게 하자.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는 이기적인 라운드 로빈이라는 건데요. 이기적인 라운드 로빈 얘는 라운드 로빈이긴 하지만
어떤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이 특징,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세스 우선순위 높이는 에이징 기법.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높이는 에이징 기법. 프로세스 진입하면 보류 큐에 들어감. 지나게 활성 큐에 들어갈 만한 우선순위가 되고 활성 큐로 이동한다. 활성 큐에서는 다른 프로세스들과 함께 RR 방식으로 스케줄링.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다단계 큐 스케줄링이 나오는데 프로세스의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는 큐가 다른 거죠. 준비 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그 프로세스 종류들이 있고 낮은 프로세스를 가진 프로세스 종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선순위 높은 큐에 있는 걸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프로세스, 그 다음 큐, 그 다음 큐 이런 순서대로 다단계로 스케줄링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다단계 피드백 큐도 있어요. 다단계 피드백 큐는 뭐냐면 우선 진입을 하면 제일 높은 우선순위 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 다음에 완전 실행 끝나면 종료되는 것이고 종료되지 않으면 다음 우선순위 조금 낮은 한 단계 낮은 우선순위 큐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실행을 하고 종료가 됩니다. 실행하다가 이렇게 계속 제일 밑으로 내려오면은 얘는 종료를 보장하기 위해서 FCFS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 계속 높은 프로세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도 결국에는 밑에 있는 프로세스들이 실행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기아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에이징 기법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실행할 수 있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HRL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야? 끝이야?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